나중에 네. 원문 또 보면 되니까. 네. 송나라의 주인은 대학을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과 짐삼이 그것을 해설한 전으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그 원칙에 따라 원문을 정리하고 고쳤다. 아래의 내용은 주의가 정리하고 교정을 본 대학 장구의 요약이다. 삼강령,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 대학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히 착한 곳에 머무름에 있다. 머물 곳을 알아야 뜻을 정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으며 편안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 대학의 길이란 최고의 학문을 지향하는 것이다. 천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배우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덕을 발휘하게 하고 민심을 새로이 하고 최고로 선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차근차근 학문을 배워야 한다. 이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을 대학의 삼강령이라 하고 학문의 원칙으로 삼는다. 8조목, 자신의 덕을 닦는 근본 이치.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 한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나라를 다스리려는 사람은 먼저 그 집을 잘 정돈했으며 집을 잘 정돈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았다. 그 몸을 닦으려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했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했으며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알을 가장 높은 곳에 두었고 그 알을 가장 높은 곳에 두려는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밝히려 했다. 사물의 이치가 밝혀져야 알에 이를 수 있고 알에 이른 뒤에야 뜻이 정성스러워지며 뜻이 정성스러워진 뒤에야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야 자신의 덕이 닦이며 자신의 덕이 닦여야 집이 잘 정돈되고 집이 잘 정돈된 뒤에야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나라가 잘 다스려진 뒤에야 천하가 평안해진다. 천자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신의 덕을 닦는 것이 근본이다.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 그 말단이 잘 다스려질 리가 없다. 힘을 쏟아부어야 할 곳을 가벼이 여기고 가벼이 여겨야 할 곳에 힘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 앞에 삼강령이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한 것이라면 이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시국, 형천하의 8조목은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순서이다. 천하를 평안하게 하고 지극히 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교의 학문과 정치철학의 전형이다. 유교의 정치철학의 기본은 이른바 덕치주의이다. 통치의 근본은 덕이며 법률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어도 위에 서는 자에게 덕이 없으면 통치는 불가능하다. 수신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이 형천하라는 정치 목적과 일직선으로 연결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또한 학문이란 개별적 진리의 추구나 기술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의 완성과 그것이 가져다줄 지선의 세계의 실현을 지향하는 행위이다. 예. 그 다음에 안 선생이 전 읽으세요. 전 이상이 경이고 이어지는 1500자는 전으로 경의 중요한 구절을 상세히 해설한 것이다. 예를 들면 주의가 초학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 성의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의 감각적 본능이 나쁜 냄새를 싫어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좋아하는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오로지 선을 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혼자 있기를 삼간다. 또한 치국평천하는 이렇게 설명한다. 위에 서는 자가 늙은이를 소중히 여기면 백성은 효를 소중히 여긴다. 위에 서는 자가 어른을 공경하면 백성은 공손해진다. 위에 서는 자가 고아를 구제하면 백성은 반역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런 진리를 헤아려 실천하는 마음의 잣대를 가져야 한다. 맞아 읽으세요. 책 속의 명문장 수보중 불원이 비록 정확히 짚지는 못했으나 글이 틀리지는 않았다. 또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완전에 가깝다는 뜻이다. 서경의 강고에 백성을 다루기를 갓난아기 돌보듯 한다는 말이 있다. 마음으로 성실하게 구하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글이 틀리지는 않게 할 수 있다. 그것 마치 아기 키우는 법을 배우지 않고 시집을 가도 아기를 잘 키우는 것과 같다. 신부재현 시불견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말에 이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먹어도 그 맛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분노나 두려움, 유혹, 고뇌를 끊지 못하면
마음이 바로 서지 못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이다. 예. 한문 특강 들은 사람들은 그 익숙한 문장도 보이죠. 이 대학과 중용 일종의 얘기한 편인데 그 주자는 확신을 해요. 대학이라는 이 편은 아마도 앞에 나왔지만 증삼과 증자 문인들이 이 편집한 편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반면에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와 그 문인들이 편집하거나 창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주자의 학설이었지만 이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반신반의했어요. 이 주자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믿질 않았다는 거죠. 다만 유학자들이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이게 90년대 오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이 백서라든가 초간, 주간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실제로 우리 그 유교 자료에 보면 공자맹자가 100년에서 15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사이에 수많은 유학자들의 자료가 오늘날 보존된 게 따로 별도로 없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주자는 요 공자와 맹자 사이의 이 그 간격, 이게 이 대학과 중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주로 요 사이에 있는 자료집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거든요. 근데 요새 발굴되는 자료에 보면 대학과 중용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초의 유학자들이 근거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증자와 자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게 반증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대학하면 뭐 증자와 증자문인, 중용하면 자사와 자사문인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의심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정설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먼저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책은 내용상으로 보면요. 두 가지예요. 삼강령하고 뒤에 나오는 팔조목. 나머지는 다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경이나 서경에서 예문을 그 따다가 보완 설명한 내용이 삼강령과 팔조목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글자 분석으로는 이제 주자가 주석을 한 게 있죠.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삼강령이에요. 명명덕. 이 번역은 앞에 명자는 동사고요. 뒤에 명자는 형용사예요. 밝은 덕을 밝힌다. 밝은 덕이 뭐냐?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본성을 먼저 밝힌다. 그러니까 선한 본성을 밝힌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신자로 되어 있다가 원문 보겠습니다만은 본래는 이게 친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을 밝히고 나서 일반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일반 사람을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주자과 영역이 해석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한 선의 단계에 이 지자는 머문다, 그친다, 이른다, 뭐 이르다, 머물다, 그친다 다 되는데 주로 머물다로 많이 번역을 해요. 요게 이제 대학의 삼강령 최대 목표고요. 그 다음에 8가지 조목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서 뒷부분 이거 했잖아요. 평천하기 위해서 치국해야 되고 치국하기 위해서 제가해야 되고 제가하기 위해서 수신해야 된다. 이 번역이 자꾸 이 가를 집안이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들 번역할 때 집안이라고 하면 안 되죠. 행정단위인데 어떻게 집안으로 번역합니까? 적어도 대부가 관할하는 법이니까 가문, 뭐 오늘날 의미 정도는 가문으로 번역할 수는 있겠네요. 수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고 마음을 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진실되게 해야 되고 이따 부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알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대학의 원문은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경물해야 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대로 아는 것은 경물에 달려 있다. 이따 원문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주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평천하고선 치국, 치국하고선 제가, 제가하고선 수신, 수신하고선 정심, 정심하고선 성의, 성의에서는 치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럼 제대로 하려면 먼저 경물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은 이게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자가 고민한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자는 죽기 3일 전까지도 대학을 자꾸 고쳐 쓰고 재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원문에다가 55글자를 추가해버려요. 이거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나라 때 왕양명이 분노를 금치 못한 거죠. 어? 본인이 뭔데 선현의 그 원문을 고치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돼서 아까 뭐 경물치지를 둘러싸고 주자과 양명이 엇갈린다고 그러는데 이 경물과 치지에 대해서 주자는 선후관계로 보는데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경물과 치지는 동시상황이기 때문에 원문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고 주자는 물론 뭐 주자하고 왕양명은 논쟁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주자가 뭐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떠난 게 아니라 왕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 거고요. 요 내용은 원문을 보면서 이 원문 다 다운 받으셨죠? 아니요. 아이, 좀 크게 할 걸. 보이긴 하나요? 예. 이게 이쪽으로 끄는 방법은 없나? 자, 그래도 이게 원문인데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대학의 첫 구절.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그래도 한번 따라 읽는 성인이 있어야지.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명명덕하고 제친민하며 제친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제지어지선이니라. 예, 대학이라는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과 가까이 하는 데 있으며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의 단계에 머무는 데 있다. 최고의 요 지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의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명덕은 아까 착한 본성이라고 그랬죠. 유교는 우리가 이제 논어에 보면 숙이 아니니 이란 말이 나와요. 자기를 수양하고 그것으로써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맹자라든가 후대 유교에서는 요거를 치자를 많이 쓰죠. 자기를 닦고 나서 남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명명덕은 뭐예요? 수기의 단계예요. 그럼 친민은 뭐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건 안인 내지는 치인의 단계예요. 이해되시죠? 안 되나? 됩니다. 예. 근데 주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를 닦고 나서 남을 다스려야 되는데 남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리드해서 그 일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단순히 백성을 사랑하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친할친자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 글자를 고쳐요. 새로운 신자가 맞다.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 주자는 친민을 신민으로 고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논어에 나오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뉘앙스가 사랑한다는 게 가까워요? 새롭게 한다는 거에 가까워요? 사랑한다? 아무래도 원문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버친자를 찾아보면요. 한 두세 번째 가게 되면 새로울 시인 그렇게 돼 있어요. 주자 때문에 그래요. 이거 옥편은 선현들이 이 글자가 이런 뜻도 있다라고 해본 옥편에 수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阳명이 찬동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계급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 아이러니한 얘기를 해줄게요. 적어도 말이죠. 그 정치판에서 민중이나 백성의 편을 선다 그러면 신민이란 말이 좋아요? 신민이란 말이 좋아요? 신민. 네. 우리나라는 신민당은 있었어도 친민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진짜 우리 대중과 함께 한다 그러면 뭐 송미교 선생 나중에 그 저기 비례대표 되면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어 친민당으로. 그 꿈을 가져야지. 응?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고전의 바탕을 둔 그냥 용어만 딸 줄 알지 진짜 원래적인 의미는 제대로 모른다. 수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응? 수기의 목적이 뭐예요? 유덕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 까먹었나 벌써? 원래 안인이나 치는 의미가 뭐예요? 위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유덕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런 최고의 경지를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유덕자의 기본적인 의미지만 성왕이라고 할 때는 위정자의 최고 경지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지선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성왕의 경지를 가리킨다. 명덕은 수기와 관련된 것이고 친민이나 신민은 안인 내지 치인과 관련된 것이고 수기 쪽은 다시 말하면 명덕의 그 궁극적인 단계는 유덕자가 되는 것이고 친민이나 신민의 단계는 의정자인데 이게 최고의 통합된 경지가 성과 왕의 경지, 한마디로 말하면 성왕의 경지이다. 그 다음에 이 대학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대목 무류본말 사유종시 지수선우면 즉 근도이라. 이 물은 인식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사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식 대상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다. 이 동사예요. 이 바소자 다음에는 다 동사입니다. 한문에서는. 그러니까 앞선 자와 뒤웃 자는 동사겠죠.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깝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본말이 뭐고 종시가 뭐냐? 우리가 어떤 대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을 놓고 봤을 때 근본적인 게 있고
지엽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덕성이 먼저다. 주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말단은 재물이다. 덕을 쌓으면 재물은 저절로 뒤따라온다. 내 경험상 안 그렇던데 덕을 안 쌓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논리예요. 이 고전에서 물은 이게 양명학을 이해할 때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마음밖에 인식 대상이 따로 없다는 뜻이에요. 심의 우물. 모든 만물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맹자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만물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송민규 선생님 이해되세요? 네. 모든 만물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 이해가 돼요? 네. 오, 전기를 해서 그런가? 우리가 보이는 대상은 실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게 이제 관념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양자역학에 의하면 맞는 얘기죠. 우리가 안 보는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빛의 작용 때문에 보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말하더라도. 물론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 얘기 하다 보면 뭐 밤새서 얘기해야 될 테니까 이 정도로 화두만 던지고 그 다음에 요 원문 아까 번역은 했으니까 원문만 내가 여기 여러분들 8조목 다시 번역해주고 들어갈게요. 옛날에 천하의 밝은 덕을 밝히고자 했던 사람은, 다시 말하면 평천하하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이거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옛날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자는 그 가문을 먼저 가지런히 했고, 옛날에 가문을 가지런히 하고자 했던 사람은 그 몸을, 자기 몸을 먼저 닦았으며, 그 몸을 닦고자 했던 사람은 그 마음을 먼저 바로잡았으며, 그 마음을 바로잡고자 했던 사람은 그 뜻을 참되게 하였다. 이거는 진실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을 진실되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알을 이루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 알고 있어 하는 거하고 제대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참 어떤 비유를 해야. 제대로 아는 것은 경물에 달려있다.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자는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면 먼저 사물의 이치를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이걸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주자는 이 경물 치지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 격자를 도달할 지자로 번역을 하고 이 물을 사물의 이치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제 인식을 할 때 마음이
대상 사물의 이치에 도달한 다음에 우선 그 다음에 알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플라톤처럼 우리가 목수가 의자를 만들 때 그 목수가 의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플라톤 설명이에요. 목수는 그 의자의 이데아라는 주자식으로 말하면 의자의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떠서 의자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에 이치가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물 각자의 사람은 사람의 이치가 있고 의자는 의자의 이치가 있고 모든 사물의 이치가 개별적으로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사물을 인식한다라고 함은 그 사물의 이치에 도달해서 그 사물의 이치와 내 마음의 이치, 내 마음의 이치가 뭐예요? 이 본성과 사물의 이치가 통일되는 게 바로 경물치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왕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격자는 바로잡을 정자의 뜻이고 고전에는 이를 찌자의 뜻도 있고 바로잡을 정자의 뜻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맹자에 나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임금 마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이 격자가 바로잡을 격자의 뜻이 고전부터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물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이 되는데 왕양명은 이 물은 사물의 이치가 아니다. 마음속에 있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본성을 가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물의 뜻은 뭐냐? 장애물을 걷어내는 단계다. 바로잡다의 뜻은. 그러면 장애물을 걷어내는 순간 뭐가 이루어져요? 인간 본성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문에 제대로 아는 것은 장애물을 걷어내는 데 있다, 바로잡는 데 있다라는 것이 동시상황이라고 하는 이 원문이 맞다라는 거예요. 주자식으로 알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물을 먼저 해는 논리가 아니라 동시상황이기 때문에 치지는 경물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원문이 옳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려운가? 안수 선생, 네, 어려워? 조금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야 제대로 아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 자신의 고집이나 편견이나 우상들을 걷어내는 순간 제대로 아는 것이냐. 어느 쪽에 뭐 딱 한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법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자식으로 말하면 약간 경험론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고 왕阳明식으로 말하면 학문적으로 말하면 유심론적인 측면이 많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후대에 우리나라 조선주에서도 양명학을 이단시했던 게 뭐예요? 불교하고 통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송미교생은 어느 쪽이 마음에 들어? 응? 경험이 중요해? 마음의 수양이 중요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렇죠. 예. 교수님, 그러면 여기서 그 마음의 장애물을 걷어낸다는 경물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도노에 가까운 건가요?
그 오히려 점수라고 봐야 되지 않아? 돈, 그러니까 이 도노 점수로 말하면 이게 진울선사에 의하면 깨달음이 먼저 순간에 있고 점차적으로 닦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철스님 같은 경우는 깨닫는 것도 순간이고 수양도 순간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양은 도노와 같다. 이런 논리잖아요. 오히려 성철스님의 논리가 이 논리와 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죠. 제대로 된 수양은 그냥 이것저것 마구잡이 경험한다고 해서 그 수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도노 점수가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도노 점수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점수하다가 또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있게 되고 또 그 깨달은 단계에서 또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진울선사의 이 얘기가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는 더 다가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양자역학에서 주는 메시지도 도노 점수를 상당히 시사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현대과학도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뭐 이 과장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대과학에서 또 다른 노벨상을 따는 특히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따기 위해서는 동양 철학에서 많이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상통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교수님, 그 무료 본말 사유 종시에 거기 지금 주자의 주석을 보면요. 명덕 위본이요, 식민 위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건 이제 선으로 할 때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가 여기다 인용을 안 했네. 다시 그걸로 갈까? 여기 나올 줄 알고 내가 썼다가 대학과 중에 똑같이 나오는 게 신독인데요. 그 홀로 있음을 삼가다. 요 기자 빼고 우리가 신독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대학과 중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나 수양적으로는 혼자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면 성인의 경지죠. 황 선생이 오늘 당분간 다른 공부한다고 안 들어오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죠. 혼자 계실 때도 청남대에서 휴식할 때도요. 딱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씻고 나서 정장하고 딱 서재로 들어가서 종일 책 읽고 독서했다는 거예요. 안 선생, 지금 복장은 어때? 집에서 입는 잠옷입니다. 잠옷입니다. 나도 솔직히 하의는 추리닝이야. 송민규 선생은 어때요? 정장이야? 아닙니다. 저도 편한 바지 입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진실된 마음이면 이제 중용에 가면 더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진짜 진실된 마음을 갖게 되면 비록 딱 적중하지 않더라도 이게 그거거든요. 비록 적중하지 않더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아기 키우는 이게 원문이에요. 대학에 나오는. 아직까지 없었다. 자식 기르는 법을 배우고서 그런 뒤에 시집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송미기 선생 아직 미혼이죠? 네. 예. 하긴 뭐 엄마한테 육아를 배울지 모르겠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배우지 않아도 정성스럽게 대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거 딱 한 가지 혼났던 거 장모님한테 그 어린애 왜 아직 뼈가 굳지 않았을 때 애기 안을 때 왜 목을 받쳐서 들으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는 지금 기억하네요. 예. 이것도 많이 뭐 맹제도 나오고 고전에 많이 나오는데 같을 야자를 써서 서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보 적자. 여보 적자 났어. 약보 적자 할 수 있어요. 갓난 아이, 빨간 아이 보호하던 것처럼 해라. 명령어예요. 이게 주공이라는 그 무왕의 동생이 자기 아들을 혹은 다른 제후들을 섭정할 때, 상황을 섭정할 때 제후들을 그 제후로 내보내면서 영지로 내보내면서 첫 번째로 당부하던 얘기예요. 나라에 가서 절대 백성들을 법에 의해서만 다스리지 말고 갓난아이 보호하듯이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갓난아이들이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우는 것들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보통 오늘날 정치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는. 법을 모르는 사람만 처벌받는 경우가 흔히 있죠. 예. 오히려 죄를 범하고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법꾸라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사실 어느 정도는 이게 중요하죠. 네. 규정에만 매몰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에요. 갓난아이 보호하듯이 해라. 그렇게 리더가 아랫사람들이나 그 백성들을 대한다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예. 예, 또 다른 질문이요. 송민규 선생님 뭐 더 알고 싶은 분야 없어요? 다 이해했어요? 제가 질문할까요? 예? 그냥 웃어요? 절대 제가 할 때 가짜를 집으로 번역하지 마세요. 네.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주자학과 그 양명학을 비교할 때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가 뭐죠? 주자학은 신민으로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양명학은 사랑할 친자로 번역을 한다고 한다. 또 하나는 경물치지를 번역할 때 선후관계로 보지만 양명학에서는 동시관계로 본다. 또 하나는 암과 행의 관계에 있어서 양명학은 암과 실천은 동시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아는 만큼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자는 먼저 알고 나중에 행한다. 이런 논리가 강해요.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송민구 선생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먼저 알고 나서 행한다고 생각이 들죠? 네, 근데 가만히 의미를 보세요. 내가 제대로 안다면 행하기가 쉬운 거죠. 보통 사람들은 핑계를 그렇게 대죠. 내가 몰라서 못했다. 근데 사실은 아는 만큼은 이미 행한 거죠. 모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비겁한 논리도 쓰일 수 있죠. 선지후행은. 그래서 아까 나온 순원 선생이 굉장히 대학을 좋아했는데 손문 선생은 삼민주의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유명해요. 아는 것이 어렵고 행하기는 쉽다. 진한 행이설. 중국 역사에서 왜 실천이 안 된 부분이 많냐?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제대로 안다면 행하기는 아주 쉬운 것이다. 그래서 손문 선생은 아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몰라서 안 하겠어? 나 알고 있어. 안소윤, 네,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지? 아예 알죠. 근데 행하는 게 어려워서 안 하는 거지? 네, 공부가 예, 해야 되지만 잘 안 하게 되네요. 근데 손문 선생의 중요하면 제대로 몰라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맞는다는 거야 도대체? 아유,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아니 저기 저 안 선생 머리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자, 오늘은 대학의 삼각형 8.5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론 유학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커다란 특성을 대비시켜 봤고요. 진짜 안타까운 건 아쉬운 점은 뭐냐? 우리나라는 양명학이 이단 시대에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주장만 오로지 주장만 왕성하고 꽃 피우다가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요 얘기는 뭐 다른 수업 시간에 관리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몰빵을 하는 문화, 약점도 많은 거죠.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오늘날에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건 뭐냐면 다양성을 끌어안는 이런 그 문화적인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중일 문화를 비교해도 그래요. 뭐 중국이야 공산당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건 우리가 좀 공론화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